OLED가 탑재된다라는 건 시대의 흐름이고 언제냐의 차이지 결국에 다가올 미래입니다.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간에 위기도 있고 변동성은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온다라는 거 누가 부정해요? 자율주행이 온다라는 거 누가 부정합니까? 진짜 길게 보고 그 미래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현재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유튜브가 전반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살짝 이제 조금 조회수가 안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던 종목들이 잠깐 좀 주춤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주춤하던 종목들이 또 쫙 올라가니까 다시 또 이제 되돌아오시는 건지 구독자분들이 다시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또 10,000명을 돌파했는데 쭉쭉 성장해서 이 채널 모토 자체가 여러분들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운영한다는 말씀드렸죠. 새로 오신 분들도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거 가입하면 혜택이 뭐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후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료로 영상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제가 후원을 받아가면서 채널을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혜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하고 이런데 좀 내가 후원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금액이 한 12,000원 정도 될 텐데 세금 떼면은 뭐 한 밥 한 끼 정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후원 개념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혜택을 바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그냥 뭐 좀 더 여기 막 댓글에 이제 회원들 마크 달린다 뭐 그 정도인데 네, 딱히 별다른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진행을 안 하시면 되고 그래도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수익도 보고 있다, 수익 보시면은 한 번씩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정기 구독한다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가입 안 하셔도 계속 영상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선한 마음으로 난 그래도 공짜는 싫다, 도움 받았으면 그래도 소정이라도 어느 정도 후원하겠다 하시는 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인생 주식이라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를 해봄직한 종목들 있죠. 너무 괜찮은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직접 발굴하려고 그러면은 바쁜데 시간 없잖아요. 제가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그 종목을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인생 주식 코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이 채널에서 주식 랭킹쇼라는 요런 이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살짝 이제 좀 좋은 주식, 매수 해봄직한 종목을 소개해 준다기보다는 이제 관심 종목,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뜨거운 핫한 테마나 산업이나 뭐 업종 요런 거를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요 종목은 관심 종목에 놓고 눈여겨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바구니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인생 주식은 개별 종목들을 철저하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라 하면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 힘을 줘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인생 주식이고, 주식 랭킹 쇼는 좀 이제 요런 종목들이 요즘 이제 핫하고 요런 종목들이 지금 괜찮구나 라고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큰 거시적인 흐름을 본다라는 관점으로 주식 랭킹 쇼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제 인생 주식 영상 종목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인생 주식 종목들을 소개할 때마다 굉장히 힘주어서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 종목은 괜찮다, 이 종목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고액 투자하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다, 소액만 해보시고 너무 힘을 안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영상을 놓고 보자면은 제가 이때 요거 제약바이오 종목 요거는 제가 엄청나게 힘을 줘서 이거는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업로드해드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돈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소액으로 좀 접근해보거나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기업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해보시라, 소액으로는 해볼만 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 종목은 또 좀 힘주어서 설명드릴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 설명해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동아ST라는 종목 힘주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바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수익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동아ST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뭐 쭉쭉 급등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삼봉에스폰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눌림목 주다가 지금 또 신고가 뚫고 추가 급등 나오고 있죠. 예, 뭐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튀고 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큰 수익 앞으로도 계속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종목명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두 명이 있는데 피터 린치와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가장 저는 이제 좀 좋아하는 투자 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살아남은 투자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직장인 투자자들이 따라갈 수 있고 대중이 따라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매매법을 제시했다라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그런 이제 투자 현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랬냐면 기업 이름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한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봐라.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안 올라갈까? 이상하다.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상하지 않게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한국컴퓨터가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국컴퓨터라는 기업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가요? 굉장히 따분하지 않습니까?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갖다 붙여놓고 뒤에 컴퓨터. 그러니까 너무 직관적이에요. 뭐 하는 기업인지 딱 그냥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 뭐 전자 쪽이나 아니면 IT 쪽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라는 게 벌써 보이죠. 심지어 앞에 뭐 글로벌도 아니고 그냥 딱 한국. 이거 뭐 기업 오너분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이제 이름이 좀 대충 지은 대충 짓진 않으셨겠지만 좀 상당히 따분한 그런 사명이다. 근데 저는 이거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상당히 이제 괜찮게 올라가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컴퓨터가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주식장애님, 이거 주가 이때 21년도 이때 뭐 코로나 때라 올라갔다 치지만 이때 조정 나왔다가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여기서 잡아도 돼요? 뭐 이때 잡는 거면 모르겠는데 5,500원 이럴 때 지금 막 눌림목을 지금 잠깐 줬다 해도 지금 7,000원인데 이런 자리에서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겠는데 저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 건데 이게 주봉상 차트거든요. 이때 21년도 고점 달성했던 부분을 23년도 말에 한번 저항을 맞고 눌림을 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고점 달성했던 이 저항대를 뚫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지라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500원 지지를 받고 7,000원에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컴퓨터는 이제 6,500원이 저항대가 아니라 지지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6,500원 아래로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6,500원 아래로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우리는 이제 재무상에서 찾아봐야 하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작년 순이익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 올해는 230억, 내년에는 3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돼요. PER 10배만 산정해도 시총이 3,000억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뜻인데 지금 시총이 1,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배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2배 올라가도 2,400억이죠? 3,000억까지면은 한 2.5배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50% 정도는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평가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2.5배 주가가 올라가도 저평가 정도 수준인데 이게 6,500원 아래로 떨어질까 싶은 거예요. 차트상으로 뭐 고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동안은 왜 이렇게 만년 저평가를 받았냐? 원래 얘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애들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어요. 한 5년에서 6년 전부터 사실상 휴대폰 여러분들이 그냥 실생활에서 느껴지잖아요. 요새 뭐 신제품이라고 휴대폰 출시하는데 뭐 크게 다른 거 있던가요? 굳이 휴대폰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제품을 내놔도 예전처럼 판매가 막 그렇게 촉진이 되지가 않고 애플뿐만 아니라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의 혁신이 많이 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은 이후로는 사실상 계속해서 혁신이 이끌어지고 있었는데 한 애플이 2010년 정도에 발표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2020년 정도부터는 사실상 휴대폰 산업 자체가 많이 정체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좀 정체가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다시 이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냐. 만년 저평가 받았던 이유는 그거였는데 앞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왜 실적이 늘어나는 거며 그리고 앞으로는 왜 그런 만년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국 컴퓨터를 비롯해서 이 전반적인 전자기기 산업에 대한 전망을 소개해드리고 왜 한국 컴퓨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납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 컴퓨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업이 2023년 상반기 작년 초 중반만 하더라도요. 이 퀀텀 LCD 모니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매출 비중이 3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OLED에 들어가는 PBA라는 부품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의 매출 비중이 47%였어요. 근데 작년 말 23년 말로 가게 되면서 이 OLED PBA 제품이 매출 비중이 47%에서 54%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QD LCD 모듈용 부품이 35%에서 32%로 소폭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버터 제품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19%였는데 12%로 줄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인버터랑 모듈용 부품 매출 비중이 좀 줄고 OLED PBA 제품이 안 그래도 좀 높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높지는 않았거든요. 한 50%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50%를 넘어선 54%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냐? 이 애플이 여기에 이제 좀 녹아 있습니다. 애플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글로벌 기업 워렌 버핏도 투자했다는 그 기업인데 애플에서 이제 태블릿 PC라고 하죠. 아이패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또 태블릿, 갤럭시 탭,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보다는 큰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큰 액정 있죠. 그거를 이제 출시를 하는데 신제품을 거기에 OLED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죠. OLED가 사실 화질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슬림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LCD 쓰다가 OLED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품을 좀 더 슬림하게 만드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를 탑재한다라고 하면서 요 매출 비중이 올라간 거예요. 얘네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해요. 얘네가 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겁니다. OLED를. 그러다 보니까 그 OLED에 들어가는 PBA라는 부품을 납품하는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24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지금은 일단은 애플의 아이패드부터 이제 적용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맥북, 노트북에도 이제 OLED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패드, 그 다음 노트북, 그 다음에 애플도 폴더블 폰을 삼성 따라서 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에도 OLED를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애플에서 OLED 적용을 아이패드부터 이제 시작하지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 맥북 이런 데까지도 다 OLED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 향후 3년 동안은 OLED 탑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한국 컴퓨터의 OLED 부품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제 휴대폰 시장이라든지 전자기기 시장에 있어서 애플이 워낙에 탑티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의 비중이 늘어난다? 사실 애품의 판매는 정체될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지금 한국 컴퓨터 부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매출 파이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퀀텀 TV, 아까 말씀드렸던 LC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TV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더 시대를 거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OLED가 이제 TV까지도 넘어갈 거예요. 왜 아직 TV까지 진출을 못했냐면 이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점점점 기술의 발전은 이제 스며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부터 시작하지만 맥북, 그 다음에 스마트폰, 폴더블 폰, 그 다음에 나중에 TV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OLED TV는 뭐 수천만 원대 하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뭐 가성비 말고 일반적인 제품을 따졌을 때.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고 대량 생산
생산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다운되고 OLED가 TV 쪽으로도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여기 지금 퀀텀 다 그 다음에 LCD가 TV에서 쓰이지만 OLED 쪽이 일로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부품 생산 공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IT 제품에 들어가는 OLED 출하량 전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27년이 아니라 뭐 28, 29, 30년까지는 향후 5, 6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아직 중국 기업들 화웨이나 샤오미 이런 데까지 침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OLED 침투하기 시작하면 이제 OLED 시장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어지간해선 계속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컴퓨터에서 만드는 OLED 부품이 아이패드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이야 아이패드지만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맥북이나 스마트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과거부터 애플이랑 삼성이랑 계속 경쟁을 했었잖아요, 휴대폰 쪽에서. 근데 사실상 언제부터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삼성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애플이 잘 나가는데 조금 배 아프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애플에 삼성 제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LG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제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거를 갖다 쓰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애들이 한국 컴퓨터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패드 출하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도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기 때문에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탑니다. 출하량도 그렇고 증감률도 그렇고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회복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출하량이. 그래서 소비 자체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 한국 컴퓨터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애플에 들어가는 표면 실장 밸류 체인인데, 요게 뭔지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컴퓨터에서 부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넘기면 BH 같은 데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넘기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요 디스플레이를 애플에 납품하면 애플이 조립해서 파는 거예요. 사실상 애플이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애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마크만 박아서 파는 거지 뭐. 이러니까 공장 만드는 놈 따로 있고 설계하는 놈 따로 있고, 이래서 진짜 돈 버는 거는 설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고 생산하는 건 사실 다른 기업들한테 다 던지면 돼요. 근데 애플은 설계를 하고 지가 창조를 해내니까 돈을 엄청 쓸어 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반도체 쪽도 단순히 생산하는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공장식 반도체가 아니라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많아져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글로 넘어가야 이제 진짜 선진국 산업에 침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가 하는 사업을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OLED에 들어가는 이 PCB라는 판이 있어요. 부품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표면 실장이라는 요 기술을 가지고 표면 실장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PBA라는 제품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디스플레이 완성을 시켜서 애플에 판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PCB를 PBA로 만드는 일을 한국 컴퓨터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면 실장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SMT 기술이라고 하는데, 서페이스 마운팅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PCB 기판 위에 요 기판, 요걸 기판이라고 그러죠. 요 위에다가 직접 회로 자재를 실장하는 표면 실장 기술이에요. 표면 실장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요거 표면 실장 기술을 거치면 이렇게 PBI가 되는 겁니다. PBA를 뭐라 그러냐면 프린티드 보드 어셈블리라고 그래요. 프린트 돼가지고 찍혀 나온 보드 기판이다, 조립 기판이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판때기인데 이걸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게 이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력으로 PBA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 컴퓨터예요. 저거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OLED를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증가세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애플의 OLED 탑재 시점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도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달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많이 옮겼잖아요. 삼성 공장도 그렇고 뭐 대기업들이 많이 옮겼죠. 인도 쪽으로도 많이 옮기지만 베트남으로도 굉장히 많이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조달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 좀 유리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공장 쪽에서 한국 컴퓨터의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사는 없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된다라고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경쟁 업체들이 한국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JMT랑 드림텍,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사실상 한국 컴퓨터랑 사업성이라든지 뭐라 해야 될까, 색깔이 가장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JMT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사는 JM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기업이 좀 양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요 JMT보다도 한국 컴퓨터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하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한국 컴퓨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대부분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잖아요. JMT도 검색식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만 사지 말고 저는 JMT까지 두 개 같이 사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OLED에 들어가는 부품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는데 LS그룹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업 비중에서 산업용 인버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 거 보여드렸죠. 매출 비중이 적긴 하지만 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지금 LS그룹에다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을 설명드리면서 LS그룹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LS그룹에다가 산업용 인버터 납품하고 있는 게 한국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OLED에 들어가는 부품만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요런 산업용 인버터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LS라든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LS그룹도 성장할 거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매출 비중이야 OLED 사업부가 가장 크지만 요 산업용 인버터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들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전력 인프라거든요. AI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그거 시설을 늘리고 있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LS그룹이나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도 지금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근데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요인은 바로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전혀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지가 않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눌림목도 줬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JMT도 가장 유력한 경쟁사라 말씀드렸는데 JMT 최근에 주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아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JMT를 제가 소개해드려야지 생각하고 막 이쯤부터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막 드려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줬어야 되는데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웬걸 주가 떨어졌어. 다행이다 싶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JMT도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 컴퓨터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구조적으로 잠깐 흔들리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OLED가 탑재된다라는 건 시대의 흐름이고 언제냐의 차이지 결국에 다가올 미래입니다.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간에 위기도 있고 변동성은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어요. OLED가 점점 탑재가 확대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깐 그 사이사이에 무슨 이벤트성으로 악재가 좀 뜰 수야 있겠지만 OLED 저변이 확대된다라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죠? 인공지능이 온다라는 거 누가 부정해요? 자율주행이 온다라는 거 누가 부정합니까? 근데 그게 좀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막 악재 떴다라고 하면서 주가 무너지고 그런 건데, 진짜 길게 보고 그 미래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주가가 고점도 아니잖아요.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작년에 낸 실적이 많이 낸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무조건 이거보다 실적을 많이 낼 건데 작년에 낸 순이익이 200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얘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10%대예요. 10%대. 올해는 이제 한 18%가 예상되거든요. 좀만 더 되면 이거 15%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부채 비율 15% 아래면은 뭐라 그랬어요? 무차입 구조. 이거는 부채를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효자 같은 종목인 거예요. 사람 속 안 썩이는 게 효자지 뭐 다른 게 효자야?
속썩이고 그냥 주름 늘게 하는 자식들이 그 불효자지. 속 편하게 해주는 자식이 최고야. 그게 효자지 뭐. 사고 안 치고. 사고 날 게 없어. 한국 컴퓨터는. 돈도 잘 벌지. 뭐 적자 이때야 좀 본 적 있지만 그 이후로는 뭐 계속 돈 잘 벌잖아요. 이때 상장 2003년도에 상장한 이래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적자 본 적이 유일하게 2018년도였습니다. 이때 제외하고는 또 2019년부터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매출 또 4천억대까지 올라왔고, 향후에 이제 사실상 2018년도에 이때 좀 많이 쪼그라들었던 게 매출도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순이익도 쪼그라들었는데, 이 이유가 뭐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스마트폰 산업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그런 게 가장 큽니다. 근데 OLED 부품이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거 뭐 한 27년? 제가 봤을 때 한 2030년까지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채 비율도 적은데, 이때 한번 스마트폰 산업이 조금 위축되면서 얘네가 부채 비율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기업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기회가 왔죠? 그럼 이때 또 돈 버는 거지 뭐. 그럼 또 신고가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시점인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OLED를 통해서 지금 한국 컴퓨터 시가총액 1000억 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훨씬 더 높은 한 2000억에서 3000억은 가볍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 컴퓨터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좀 공격성이 높은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투자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 컴퓨터 만년 저평가에다가 PBR도 0.5 수준, 막 0.7, 0.5, 1.0 아래죠. 심지어 2022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6%였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로 미친 기업이죠.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물론 2022년 말 종가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배당금이나 배당 성향이 올라가야 배당 수익률 6%가 나오겠지만, 뭐 이때부터 들고 있는 분들은 6% 더 나오겠죠. 이익이 늘어났는데 168억 벌 때 배당금보다 200억, 300억 벌 때 배당금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요새 밸류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서 기업들 압박하는 추세인데, 배당금 더 늘어나고 배당 성향 늘어나면 뭐 더 좋아지겠죠. 유보율도 지금 뭐 1000%가 넘어가서 1500%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보율만 보더라도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만년 저평가에 그 다음에 유보율도 빵빵하고 부채 비율도 낮고 ROE도 이제 20%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PER, 저 PBR. PER은 10배가 아니라 지금 막 4배 수준 이러고 있잖아요. 3배, 4배.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쓴 한국 컴퓨터는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 주가가 일단 떨어지기도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6,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저는 공격 배팅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공격 배팅 시작해봐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 여러분들 꼭 대박 수익 내셔가지고 저도 부자 되게 여러분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별다른 혜택이 있진 않은데 돈 버시면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컴퓨터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역대박 수익 터지길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주식장인이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꽃피울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정보, 정직한 채널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